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 6강이죠, 6강. 6강. 지지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지지 2편. 자, 여러분,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지지는 여러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지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지지의 특징. 천천히 흐름으로 그리고 옮겨진다. 옮는다 그러잖아요. 옮겨진다. 이게 지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다른 거 만약에 다 이해 못했어. 그러면은 지지는 천천히 흐름으로 옮겨지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치 계절처럼. 그래서 지지는 계절, 시간, 방향이 존재한다. 천간은 아니에요. 천간에 계절, 시간, 방향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지에만 있어요. 이거 두 개. 이게 핵심이에요, 지지에. 이거 저번 시간에 했죠.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지는 순환하죠. 예. 그리고 천천히 계절처럼 서로의 기운이 조금씩 옮겨지는 거예요. 제가 요렇게 원형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해, 자축, 인묘, 진, 사, 오미, 신유, 술 이렇게 나눴어요. 왜? 계절을 이제 먼저 볼 거예요. 첫 번째 계절. 자, 해는 해수죠. 우리 해수. 자는 자수, 축은 축토 이러죠. 수기운 두 개와 토기운 하나가 수의 계절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가 겨울이에요, 여러분. 겨울. 네. 그리고 여기는 인묘진 해서 목국 이래서 여기는 봄. 네, 여기는 여름이죠. 얘는 가을. 자, 여러분. 그런데 야, 이 토잖아, 축. 야, 이거 진, 토, 미, 토, 술, 토. 토들이 왜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얘는 토죠. 토죠. 화, 토. 이렇게 토들이 있는 거야, 토들이. 자, 여러분. 지지에서의 토. 지지의 토는 간절기를 의미합니다. 간절기. 자, 축토는 겨울의 끝이지만 봄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진토는 봄, 인묘진, 봄의 끝이지만 여름을 시작하는 해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이거는 이후에 또 할 건데, 자, 축토의 지장간은 개신기예요. 축토의 정체성이 지장간이라고 했잖아요. 축토는 택배 박스고 택배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들이 개신기예요. 자, 수기운이 있죠? 수기운으로서 수기운이 있죠. 근데 왜 금기운이 있죠? 얘는 왜 있을까요, 여러분? 봄의 계절, 즉 목의 계절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목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금극, 목 하잖아요. 그럼 금이 제일 싫겠죠? 금이 제일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지는 순환하죠. 그러니까 금을 아예 배제할 수 없어요. 금을 놔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토 안에 지장간에 신금은 음의 기운이죠. 음의 기운. 가장 작은 음의 금으로서 품고 있는 거예요. 봄의 인묘진, 목국을 열기 위해서 가장 목국이 싫어하는 것을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다음에 가을이 올 때 다시 꺼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축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토, 미토, 술토 모두 다 그래요. 지지는 순환한다. 천천히 흐름으로 옮겨지듯이, 계절이 옮겨지듯이. 자, 여러분, 겨울에서 봄이 하루아침에 눈 감았다 딱 뜨니까 봄 됐다 이러지 않죠. 꽁꽁 얼어있던 잎사귀들이 폐어나고
꽃이 피어나면서 아, 우리는 봄이 왔구나를 느끼죠. 천천히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천히 변화하는 역할을 이 토들이 하는 거예요. 토들이. 그리고 그게 명리적인 이론에서는 지장 간의 가장 작은 음의 기운으로 각 계절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애들을 품고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절은 끝났죠.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그죠? 네, 시간으로 한번 가보죠. 시간.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을 가볼게요. 시간. 자, 자신은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자십니다. 자, 그러면 축시는요? 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축시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지? 30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세력을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일본의 표준시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거리만큼 그 시간이 30분 정도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써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우리나라 지도라고 할게요, 여러분. 부산 여기 있죠. 서울 여기 있죠. 이것도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게 상담할 때 지역이 어디세요? 어디서 태어나신 거죠? 이렇게 여쭤봐요. 예. 왜냐면 여기 틈 어딘가에 끼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1, 2분 차이로. 그런 것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계절도 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는 거. 시간도 했어요. 네. 이제 방향 남았죠, 여러분. 방향.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북, 남쪽, 동쪽, 서쪽. 그럼 축토는요? 뭐 북동 어디겠죠? 임목은 동북 방향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방향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 예. 이거 되게 짧게 가지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계절, 시간, 방향은 지지에만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 장황하게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어차피 훗날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핵심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자수가 북쪽, 오화가 남쪽, 묘목은 동쪽, 유금은 서쪽이구나. 예. 그리고 축토는 북동쪽으로 보면 되겠고, 시간도 아까 말씀드렸고, 계절도 잘라서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는 겨울을 뜻한다.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지지를 얘기하면요, 여러분. 12지신을 얘기해요. 12지신. 예. 자, 12지신. 자, 12지신은요, 우리 이거 원숭이띠, 이거, 뭐, 뱀띠, 이거, 12지신. 불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불교. 불교에서 유래가 돼서 명리학과 합쳐진 거예요. 아셨죠? 명리학에 12지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와 합쳐진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여러분 이것 또한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올해 개묘년이죠. 자, 천간의 개수는 수의 기운이에요. 수의 기운은 우리가 색상으로 논할 때는 흑색이죠. 검은색. 그쵸? 묘는 토끼죠. 그러면 검은색 토끼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크게 뭐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간에서 색깔 가지고 오고 지지에서 12지신 토끼 해가지고 두 개 합친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냐면 우리 막 이러잖아요. 뉴스에 나오죠.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개묘년은 뭐 다산의 상징이고 토끼처럼 팔딱팔딱 위기를 잘 뛰어넘을 수 있으니 우리 국민들 화이팅!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묘목은 토끼예요, 여러분. 묘목은 여러분 토끼가 아니에요. 그런데 토끼의 습성이나 특성을 묘에다 갖다 붙이죠. 묘목은요 음의 목기운이에요. 음의 목기운. 그리고 얘는 뭐 왕지이고요. 이렇게 우리는 명리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12지신을 갖다 대면요 토끼의 습성이 나와요. 묘목에다가. 이게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사주를 여러분이 접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상하게 말을 해요. 그럼
호랑이를 만나서 안 돼, 토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 호랑이 어디 있어요, 호랑이? 호랑이 여기 있죠. 범. 얘는 토끼. 그쵸? 그러면 얘네 둘 만나면 안 됩니까? 범이,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어요? 얘네는 같은 애들이에요, 목으로서.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또 나아가서 12지신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신금은 원숭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른 나라에서는 거북이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원숭이로서 우리가 막 얘기할 수 있죠. 아유, 이 원숭이라서 이거 신금은 아유 너무 주의가 산만해.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거북이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거북이 산만하지 않죠. 네. 또 다른 예는 베트남에선 얘를 토끼죠. 토끼로 안 하고요. 얘 뭐라 하냐? 고양이로 합니다. 고양이. 즉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리학적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이 지지는 12지신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뭐 안 돼요. 그러면 사주 공부 헛하는 겁니다. 물론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보편적으로 다 뭐 이거는 쥐고 소, 범, 토끼, 용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다 의미하는 동물들의 특징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는요, 계속 하면 되는데 이렇게 잘못 펑펑 빠지면은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얘 뭐예요? 얘 용이죠. 용은 뭡니까, 여러분? 환상의 동물입니다. 용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용의 특징을 어떻게 알아요?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12지신으로 이 지지를 이해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 12지신으로 지지를 이해하면 편해요. 공부하기 좋죠. 예. 각각의 동물들의 특징으로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지에선. 물론 지지가 되게 어려워서 한 챕터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삼합할 때도 지지가 다시 나오고 12운성할 때도 삼합에 대한 의미가 거기서부터 나오고 하면서 계속 지지는 끊임없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돼요. 뭐였어요? 아까 시간, 방향, 그리고 계절, 그런 의미가 있다. 짧게 넘어갔죠. 예. 그리고 12지시는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이거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진토는 용이니까 진토는 어때? 용을 본 적이 없는데 뭐 진토가 용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말이 안 돼요. 예, 그렇게 잘못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려요. 예. 자, 이제는 왕지, 생지, 묘지나 고지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자를 수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쪽의 영역 있죠. 이쪽의 영역, 그리고 이쪽의 영역, 여기가 양적인 공간입니다. 이쪽이 양적인 영역이에요. 양의 영역. 그리고 이쪽은 음의 영역이에요. 음의 영역. 우리가 음양하잖아요. 쉽게 이쪽은 발산하는 애들, 이쪽은 수렴하는 애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과 화는 발산하는 양의 영역, 금과 수는 수렴하는 음의 영역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주에 막 목이랑 화기운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 좀 활발하겠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예. 반대로 금수가 많아. 그럼 이분은 조금 이렇게 수렴하고, 예, 조금 얌전하고 꼴똘히 생각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구나. 네. 이 정도로 지지를 가지고도 논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잘라보니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나오죠. 얘들을 우리가 국이라고 해요. 국. 세 개의 기운이 모여지면. 그래서 얘네들은 지지에 지금 해자축, 임묘진 얘들은 우리가 방국이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방국 이러면요, 저는 당시에 방향의 합이구나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왜? 같은 방향이잖아요, 얘네. 네. 임묘진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왕지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왕지. 왕지는요, 각 계절에 가장 그 계절다운 애들, 색이 뚜렷한 애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자축, 이 중에 가장
겨울다운 애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애잖아요, 가운데. 그죠? 인묘진에서 가장 목기운, 봄의 기운 같은 애는 묘예요. 얘는 오, 유, 네. 왕지, 강한 혹은 색이 뚜렷한, 네, 가장 그 계절다운, 그게 왕지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래서 자, 오, 묘, 유. 자, 여러분, 자오묘 하면 바로 여러분 뭐 생각나요? 도화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래서 자오묘를 도화살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훗날 12신살까지 가면은 자오묘가 다 도화살은 아니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얘들을 왜 도화살이라고 하겠어요? 가장 그 계절답고 색이 뚜렷하고 가장 그 개성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자오묘를 보통 도화살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12신살로 가면은 이게 다 도화살이 아님을 그때 또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왕지, 가장 계절다운 애들 자오묘다. 예. 신유술, 여긴 금의 국이죠. 금국. 그래서 우리 계절적으로 가을이라고 했어요. 가을에서 가장 가을다운 애 유금이 되겠죠. 왕지니까. 그 다음에 생지가 있어요, 여러분. 생지. 생지는 시작하는 애들이에요. 시작하는 애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어떤 에너지적인 기운이 많이 들어가겠죠. 와! 준비 시작! 할 때 처음에 스타트 팍!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각 계절을 열어주는 애들이에요. 여기서 인묘진에서 계절을 열어주는 애 누구예요? 얘죠? 시작하는 애들. 네. 얘네들. 얘네들이 인신사해라고 합니다. 인신사해. 인신사해. 얘를 생지라고 해요. 그래서 시작하니까 인신사해는 우리가 막 신살 얘기할 때 역마살이다 막 이런 얘기 하죠. 이 또한도 다 역마살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냥 역마다라고 얘기하는데 생지기 때문에 시작하는 기운. 그래서 좀 역동적이다. 강한 에너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지 혹은 묘지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이제 토기운이죠. 끝에 있는 애들, 토. 각 계절의 끝에 있는 애들. 그래서 진술, 중미. 네, 얘들을 고지나 묘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는 창고의 의미, 묘는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이렇게 묘지로 모시잖아요. 묘지로 모시는 거. 그 묘지예요, 묘지. 예. 그래서 진술, 충미는 고지나 묘지다라고 하고요. 얘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신살로 얘기할 때 다 화개살이야 이런 얘기하는데 화개살 또한 신살 챕터 가면은 다 화개살이 아닌구나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래서 각 계절의 끝을 담당하고 있고 다음 계절을 열어주려는 애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축토, 개신기 해서 목기운이 가장 싫어하는 금기운을 음의 금기운으로 지장간으로 갖고 있는 애들. 네, 얘들이 진술충미다. 네. 그럼 우리가 지지에서 지금 계절했죠. 시간했죠. 방향했죠. 그리고 12지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는지도 했고, 예, 왕지, 생지, 고지나 묘지로서 표현하는 자오묘 인신사의 진술 충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계속 나와요. 여기서 계속 파생돼요. 계속 파생돼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지지, 자축인묘신섬의 신유술해는 천천히 흐름대로 그 기운을 서로 옮겨지면서 변화하는 거. 그게 지지입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표현해서 계속 얘들 지하철 2호선 마냥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지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은 계절, 방향, 시간과 같다. 청가는 아니다. 아셨죠?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새겨놓자 보면 여기는 양의 영역, 여기는 음의 영역. 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지지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추가적인 건 다음에 또 계속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이니까 아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보면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된다라는 말씀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